등록된 성범죄자가 한 여성의 뒤에서 냄새를 맡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이게 대체 뭐야? 관계자들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사이드 더 크라임, 로 앤 크라임이 제공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고 이 범죄의 용의자는 이제 버트 스니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2달 사이에 2번이나 체포되었는데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여성들의 엉덩이를 맞는 행위 때문입니다. 그는 2021년부터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8월 틱톡 크리에이터 미켈라 위터가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 화제가 되었습니다. 100일 챌린지 20일째입니다. 오늘 반스앤노블에서 스타벅스를 마셨는데 누군가 따라와 불쾌한 경험을 했어요. 반스앤노블에 도착해 스타벅스를 사고 책 볼 생각에 신났지만 바로 일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동안 이 구석에 있다가 한 남자가 작은 구멍으로 저를 계속 바라보는 걸 알았어요. 제가 괜히 예민한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그냥 책을 읽고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그 구석에 있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어쨌든 제가 어디로 움직이든 그 남자가 계속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뭔가 하려고 할까봐 혹시 몰라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진짜 이게 뭐야? 그리고 내내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똑같이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뭔가 하다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내 왜 그 사람이 항상 제 주변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의 전부였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밑에 너무 가까이 있어 무서웠어요. 그래서 프런트 데스크에 말하기로 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남자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빨간 구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끈을 묶는 척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아마 저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 그가 떠나고 있어요. 매니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제 차를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떠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왜 저에게 가까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영상을 다시 봤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역겨워요. 그리고 그는 저를 만지진 않았지만 정말 모욕당한 기분이에요. 그냥 너무 불쾌하고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앞에 계신 여성분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분께 말할 때 그 남자는 이미 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매니저에게 말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남자를 피하려고 근처에 머물렀고 집중도 못했어요. 책도 못 샀어요. 그런데 불안감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너무 나쁘고 역겨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녀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남성은 38세의 칼리스 크라우더로 밝혀졌습니다. 미켈라가 이 영상을 ABC7 아이위트니스 뉴스에 올린 후 여러 여성들이 같은 남자에게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매체에 이렇게 말했어요. 카메라에 담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 남자를 알아본다고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제 그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게 됐어요. 미켈라는 2023년 8월 8일에 자신의 틱톡을 올렸어요.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경찰은 현지 주택에서 엿보고 배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 사건에서 크라우더는 글렌데일 가족이 거주하는 집을 엿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때 가족과 아이들 모두 집에 있었어요. 글렌데일 경찰 순찰대가 신속하게 출동했고 형사관은 이번 주에도 수사를 이어갔어요. 미켈라 뒤를 몰래 쫓은 혐의 약 일주일 후 칼리시 크라우더는 범죄 의도로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는 $10,000 보석금으로 구금됐고 전 레이커스 스타 로버트 호리의 아내도 트위터에 가족이 칼리시 크라우더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캔디스 호리는 트위터에서 미켈라 영상의 답글로 정말 속상하네요 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10년 전 우리 집에서 제 10대 딸을 스토킹했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계속 그랬어요.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 고마워요. 그는 영구 격리되어야 해요. 2023년 사건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경찰은 훔쳐보기와 배회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60일간 감옥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풀려났지만 올해 또 같은 짓을 했어요.
7월 22일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노드스트롬 렉에서 남성이 여성 의류 매장을 돌아다니며 여성 고객을 성희롱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이 오자 칼리스는 매장을 떠났으나 월마트에서 추적돼 체포됐고 다시 석방됐어요. 8월 20일 칼리스는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됐고 이번 사건은 월그린스에서 발생했어요. 반복된 범죄와 성범죄자 등록자라는 이유로 보석 없이 구금됐어요. 9월 칼리스는 가석방 조건 위반을 인정해 LA 카운티 교도소에서 135일 복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새해쯤 출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직 연방검사 니마 로마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입니다. 올해 7월 22일에 한 번, 그리고 8월 20일에 또 한 번, 두 번의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어요. 이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별일 다 봤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연쇄적으로 엉덩이 냄새 맡는 사람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정말 불쾌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통 피해자가 한 명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일탈적 성적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여러 명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이 용의자가 버뱅크 반스 앤 노블에서 한 여성 뒤에 쭈그리고 앉아 엉덩이 근처를 냄새 맡는 듯한 영상이 바이럴 됐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의 범행 수법과 반복되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입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거나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회전문처럼 범죄자들이 금방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분명히 흉기로 위협하는 살인이나 강간은 아니지만 이것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봐요. 그냥 바언스 앤 노블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의 개인 공간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이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주립교도소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로 멈춰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쇄범이나 어떤 종류의 범죄자도, 특히 엉덩이 냄새를 맡는 사람 같은 범죄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런 사건들이 대담하게 대중 앞, 특히 공공매장에서 일어난다는 게요. 그리고 법적 의무에 관해서 소매점들은 고객을 향한 수상한 행동이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어떤 법적 의무가 있나요? 소매점 입장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법 집행 기관이 아니고 종종 그들 자신도 소매점 절도의 피해자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흥미로운 점은 이게 분명히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피해자가 더 이상 고소를 원하지 않아서 혐의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종종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솔직하게 법 집행기관, 경찰, 검사, 그리고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일을 다시 겪을 수 없어요. 공개 재판에서 이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것은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죠. 보통 성폭행에는 접촉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가슴이나 엉덩이를 잡는다든지 말이죠. 혹은 노출 사건처럼 가해자가 실제로 자신을 노출하는 경우. 보통 남성이죠. 여긴 그런 일 없었어요. 물론 이런 사람에게 스토킹, 배회, 무단 침입 같은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음란 행위, 외설적 노출, 성폭행 또는 폭행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경범죄로 처리될지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이 행위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워블러라고 합니다. 보통 첫 번째 위반이 심각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만약 노출 혐의라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은 중범죄로 기소되어 최대 3년 징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노출 혐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성범죄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반으로 가석방 중입니다.
다른 범죄들, 그렇죠? 절도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사람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는 경범죄로 기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가석방 위반과 등록 요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새로운 범죄는 이렇게 긴 범죄 전력을 고려해서 중범죄로 기소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비접촉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건 정말로 접촉이 없었던 거죠. 맞죠? 하지만 이 사건도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성적인 요소가 있죠. 이런 사건에서 특히 변호인이 그는 단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을 뿐이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다 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을 때 검사가 의도를 입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하지만 이런 사건을 검사가 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사실 어렵죠. 법에 공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은 보통 누군가가 신체적 접촉이나 노출 없이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전 사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맞죠? 우리는 그것을 이전의 나쁜 행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건 사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기나 범행 수법, 실수가 아님을 보여줄 때는 인정될 수 있죠. 만약 변호인이 이건 단순히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주장하면 우연히 책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검찰은 이전의 행동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 이건 네가 자신의 흥분을 위해 이런 여성들을 성적으로 공격해온 패턴과 습관의 일부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판사가 이전 성적 행위 증거 제출을 허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캘리포니아에는 보통 이전의 전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성폭력이나 성적 부정행위의 전력이 있다면 그 전력이 증거로 채택되어서 이번에 기소된 사건이 이전 행위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장된 사건 중 하나가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에 발생했으며 2025년 사건들 이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와 관련해서 특히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영상 증거는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증거로 사용된다는 건 알지만 이런 사건에서 항상 인정되는 건가요? 저는 영상 증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영상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제가 영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영상이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피고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만 피해자들도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모든 것을 100%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영상이 항상 최고의 증거입니다. 영상이 선명하고 사건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정말 영상이 판도를 바꿨어요. 제 말은 예를 들어 물론 아주 다른 유형의 사건이긴 하지만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영상에 찍히지 않았다면 아주 다른 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로드니 킹 사건이 영상으로 기록된 게 기억나요. 그런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이 영상에 찍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 카메라, 감시 카메라, 링, 심지어 제 차량에도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이 사건 기소 방식을 완전히 바꿔놔서 저는 영상 증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특히 바디캠 영상을 볼 때 그렇죠. 우리가 바디캠 영상을 보고 경찰 보고서를 읽고 그리고 다시 바디캠을 보면 정말 달라요. 그리고 그게 이전에는 흑백이었던 것에 정말 더 많은 색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전력이 보석 결정이나 재판 전 구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맞아요. 그래서 보석 검토 시 도주나 사회 위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석방 중이거나 풀려나자마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말이죠. 맞죠? 가석방은 두 번째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꼭 가석방이 필요하진 않아요. 가석방위원회가 이렇게 말하죠. 들어봐요. 우리가 당신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석방되자마자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은 사회에 위험한 존재구나. 그냥 쇼핑하러 나온 여성들에게도 위험한 사람이구나. 맞죠? 그러니까 그 불쌍한 피해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범죄 기록이 누군가가 가석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행동을 법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판사로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보석을 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그가 예전에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지 그 사건들이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저 냄새를 맡은 것이라 완전한 성폭행, 강간, 살인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냥 아시다시피 그 극단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자유롭게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그 행동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접촉, 더듬기, 노출도 없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당화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전의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을 다루며 다른 성적 비행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사건들에 대해 관대한 검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분명히 카운티 교도소와 주교도소에는 과밀 수용 문제가 있습니다. 상습 범죄자들에겐 회전문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는 더 큰 공공정책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건대 이 사람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필요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멈추지 못해 결국 감옥에서 죽을 것입니다. 네,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가 행동을 심화하다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엉덩이를 냄새 맡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니마로마니, 오늘 시간 내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통찰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모든 내용을 다 다룬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현재 칼리시 크라우더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구금되어 형을 복역 중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이며 더 많은 내용은 The Law and Crime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였고 지금까지 인사이드 더 크라임이었습니다.